안녕하세요. 책 읽는 초중생활 가이드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녀 교육에 빨간불, 비상등 다 켜야 할 지경이시죠? 비대면 시대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비대면이 초중생의 정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좋은 책이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초등 6학년을 위한 창작도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기억을 지워주는 문방구입니다. 누구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한두 개쯤은 있을 텐데요. 오늘이 미지와 우정이에게 바로 그런 날입니다. 미지와 우정이는 기억을 지워준다는 신기한 초콜릿의 도움으로 괴롭기만 한 그날의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아픈 기억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기억을 지워주는 초콜릿의 경고처럼 오늘을 잊는다고 어제와 내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늘의 원인인 어제와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오늘이 남겨놓은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슬픈 기억도 행복한 기억도 현재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고 나는 그 기억을 딛고 자란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봉주르 또르입니다. 멀리 프랑스의 소도시 또르에서 만난 한글은 봉주를 흥분시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살아야 한다. 비장감마저 느껴지는 낙서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며 봉주는 뜻하지 않은 인물과 만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 북한 사람인데요. 비밀스러운 사정으로 탈북하여 신분을 숨기고 사는 토시와 만난 봉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로서 탈북민 북한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친구가 된 봉주와 토시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두 아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을 딛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듯합니다. 다음은 베치 바이어스의 수작 밤에 수영하는 아이들입니다. 앤더슨 씬의 세 아이들은 밤마다 남의 집 수영장에 몰래 잠입하여 도둑 수영을 즐깁니다. 온몸을 감싸주는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다 보면 마치 수영장이 자신들의 것이라도 되는 양 착각이 몰려오죠. 그러나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두려움이 몰려오고 실제로 누군가 나타났을 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어라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흥겨운 척해도 도둑 수영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도둑 수영을 한 것일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레타는 장녀로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동생들의 식사를 챙기고 놀거리를 찾아주고 함께 놀아주죠. 하지만 레타 역시 엄마의 부재가 힘들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힘에 겨웠던 레타는 도둑수영이라는 일탈을 감행하고 한껏 즐거운 척도 해보지만 도둑수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이가 죽을 뻔하면서 현실 도피의 쓴맛을 보고 맙니다. 그저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들을 조금 더 믿고 힘겨운 짐을 나눠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힘겨운 일상과 외로움,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나기 위해 잠시 도피처를 찾았던 아이들이지만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랄슨 선생님 구하기입니다. 랄슨 선생님은 3년 연속 좋은 선생님상을 수상할 정도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옛말, 서서히 시들어가더니 이젠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자율적 학습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교육 없는 학습을 비판한 카라의 신랄한 논평이 랄슨 선생님에게 잃어버린 교육열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선생님은 카라가 만드는 랜드리 신분을 지도하며 언론의 역할과 기능,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누구나 외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라슨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사전 검열을 거부하고 랜드리 신문이 오롯이 학생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지길 바랬던 것도 신문이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신문으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이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다음은 이금희 작가의 첫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는 신비하고 오묘한 감정의 작용인데요. 연재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연재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는 동재의 비논리적 반응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사랑은 일생에 딱 한 번뿐이기에 더욱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설픔과 실수의 연발입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감정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에 빠질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첫사랑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하면서 사랑은 자기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미완의 무엇이라는 사실을 동재는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다음번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동재의 첫사랑은 실패이지만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등 6학년을 위한 창작도서 5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책 읽으며 비대면 사회의 정서 결핍을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